상위 세포종에 대한 병리학적 해석이 의료과학의 발전에 따라 변해. 예전에는 암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종양이 지금은 암으로 분류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보험계약 당시의 정의와 현재의 병리학적 정의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보상의 모든 해답, 마에스트로. 변호사님, 오늘은 상위 세포종 진단 후 암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로 했잖아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위 세포종은 뇌랑 척수에 발생하는 신경교종의 일종이야.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 종양이 암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에서 많은 분쟁이 생기곤 하지. 병리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상위 세포종은 WHO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 그레이드 1에서 2는 저등급 종양으로, 그레이드 3는 악성 종양으로 분류가 돼. 이 등급에 따라서 암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저등급이면 암보험금 지급을 꺼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지. 병리학적 해석 차이로도 분쟁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 상위 세포종의 악성 여부는 병리학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WHO 기준으로 보면 등급이 1부터 4까지가 있는데 등급이 낮으면 보험사에서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특히 그레이드 2 이하의 경우는 저등급 종양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는 일이 많고, 그리고 병리보고서에 악성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게 아니라면 보험사랑 환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 그러면 보험 계약 해석의 차이도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렇지. 보험약 간의 암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암 유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가 돼. 일부 계약서에는 고등급 악성 종양만을 암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상위 세포종이 만약에 저등급일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약관의 세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는 거야. 진단 시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단 시점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종양만 보통 보장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보험사가 상위 세포종의 발생 시점을 문제 삼아서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진단일의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 암의 정의와 병리학적 기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맞아. 이게 또 분쟁의 큰 원인 중 하나야. 상위 세포종에 대한 병리학적 해석이 의료과학의 발전에 따라 변해. 예전에는 암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종양이 지금은 암으로 분류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보험계약 당시의 정의와 현재의 병리학적 정의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실제 사례로도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예를 들어보면 A씨가 그레이드 2의 상위 세포종으로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그게 저등급 종양이라고 지급을 거부했어. 그런데 법원은 그레이드 2 상위 세포종은 악성 신생물, 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A씨의 손을 들어줬어. 또 진단 시점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과거에는 저등급으로 간주되던 것이 최근에는 WHO 분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다면 이런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병리학적 진단 결과와 보험 약관의 조항을 좀 꼼꼼히 검토하는 게 필요해. 병리학적 등급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보험 분쟁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들도 많잖아. 도움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관련 판례나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서 보험사의 논리에 맞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보험사 쪽에서는 모호한 계약 조항을 이용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아.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보험 분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험약관 조항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호사, 병리학적인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종양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지.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사의 주장에 맞서야 돼. 그럼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따로 없을까요? 예방 조치라면 우선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일단 암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등급 종양에 대한 보장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해야겠지.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병리학적 진단서를 정확히 제출을 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게 좋아. 이걸 미리 해두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려고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오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위세포종과 암보험금 분쟁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상위세포종처럼 희귀한 종양은 암보험금 분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진단받은 후에는 보험약관을 잘 확인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조언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해 보자고.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논리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대비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에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